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옹호한다 아니다 뭐 이 문제로도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아주 세게 또 붙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내각도 윤석열 내각, 검찰도 윤석열 검찰, 경찰은 반반이라고 해요. 우정수 특수본부장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 같고 차장 등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경찰.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지 누구 어디 특정 정당의 경찰 아니지 소리 하지 마. 장난하지 마세요. 기어들지 말아요. 기호 의원님 좀 책임을 지키세요. 책임을.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 듣는다고 자꾸 공직자들 윤석열을 그렇게 옹호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윤석열 앞에 가서 꼼짝도 못하고 대란방 앞에 가서 꼼짝도 이재명 못하고 앞에 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이재명 얘기할 거 없어. 이재명 대표는 나랑 최고위원이라서 다 이야기 잘해. 잘해. 자, 또 그런가 하면요. 야권에서는 2시간 전쯤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영 임명 촉구한 헌재 결정에도 뭐 2주째 무대응을 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세게 압박을 했습니다. 여야 진통이 거세지는 건 사실 뭐 당초 내일 모레로 예상이 됐던 대통령 탄핵 선고 직전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또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선고일이 뭐 갑작스럽게 잡혔고 한덕수 총리 선고일도 감감무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실 그런데 헌재 입장은 이랬습니다.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김경민 대표님. 사실 뭐 헌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으니까 어제 헌재의 뭐 최재형 감사원장 선고일이 잡힌 이런 기습 결정들이 뭐 이것도 좀 갑작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건데 왜 갑자기 감사원장 선고 먼저 하겠다 이렇게 서둘렀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심리 예. 평의를 열고 있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늦출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대통령이 석방이 됐을 때 구속 취소 사유에 보면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 재판과 그다음에 형사 재판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판만 열어서 사람들한테 물은 게 아니라 검찰 진술 조서를 가지고 그걸 증거로 채택했다고 하는데 예. 수사 내용 중에 공수처와 그다음에 검찰 수사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서 어느 정도까지 취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네. 부분에 대한 어떤 중지가 모아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면 그렇다면 헌재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정해진 것들은 빨리 판결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원칙이 대통령 관련해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한다고 하는데 예. 그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저버렸다면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지금 탄핵됐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있었는데 권한대행마저 탄핵됐잖아요. 근데 네. 그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는 변론기일이 지난달 19일 날 끝났습니다. 2주 후에는 대체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서 우리가 했는데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는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하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탄핵됐습니까? 이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보류한다. 네. 그러다가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각이 돼서 돌아왔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 후보 임명 못하는 거 아니라 그런 어떤 조급함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선고에 대한 어떤 결정을 좀 미루고자 일종의 약간 보이지 않는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이 말도 사실 헌재가 안 지킨 거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건데 그럼 지금 헌재가 일단 뭐 속사정은 좀 복잡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요. 그냥 일정만 보기에 헌재가 그러면은 뭐 사안의 중대성이나 선입 선출 원칙 이거 뭐 두 개 다 그냥 안 지키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엿장수 맘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여권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헌재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이제 법조계의 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예.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에 있어서 결론은 이미 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에 신상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주고 있는 영향도 사실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3월 14일 날 예정, 그것도 예정된 건 아니었지만 예상처럼 바로 선고를 해버린다면 그것 또한 헌법재판소가 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종의 정무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럼 그 판단 중에 하나가 일단 기각할 것은 기각을 하면서 어쨌든 꼭 야권에만 유리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사실상 결론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좀 수기하는 걸 좀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선고일을 좀 늦추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가요? 네. 동의하세요? 뭐 일종의 뜸을 들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 헌재 입장에 있어 볼 때 여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되면 그때그때 빨리 여러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했을 때 얘기했던 게 재량이다, 아니면 전반적으로 평의 결과다, 전체의 의견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강성필 우리 부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대체로 우리 부대변인 말씀에 많이 공감을 나누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달리. 이남희 기자는 취재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헌재 내부 좀 기류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고민이 깊은 겁니까? 지금요, 양 당에서 헌재 내부 기류가 어떤지 취재가 안 돼서 너무 답답해해요. 취재가 아예 안 돼요? 아예 보면은 뭐라도 하나 듣고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알고 가는데,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 8대0 자신한다고 말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재 내부에서도 굉장히 그 내부적으로 기밀을 유지하면서 그러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함이 또 커지는 것 같습니다.